현대제철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서 손익분기점을 예측합니다. 매출 4.3% 증가했고 영업손실 34.8% 개선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6.4회전으로 예상되고 PBR은 0.27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손익분기점 예측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본사는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번지 전기로와 고로 제강을 통하여 철근 H형강 자동차 부품, 열연, 냉연코일 및 후판 등을 생산하여 건설, 자동차 및 조선사업 등에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종속기업으로서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생산되는 현대 BNG 스틸이 있고, 선제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 종합특수강, 금속 주조 및 자유단조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 IFC, 이런 데는 다 비상시장 기업이죠. 강관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 스틸파이프, 여기도 비상장 기업인 것 같습니다. 사내 협력사 통합 운영을 위해 설립한 현대 ITC, 현대 ISC, 현대 IMC, 현대 IEC. II로 가는 게 I가 아이런인가요? 아이런 철강이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자동차용 강판 절단 프레스 가공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해외 스틸 서비스 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선 탄소 감축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탄소 저감, 연 원료 사용 확대, CDQ 설비 도입, 조업 최적화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재선 공정상의 탄소 배출을 저감시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런 사진을 또 좀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제철이 미국 루지애나 프로젝트 유럽산 드림팀 구축했다. 이렇게 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승주 위키리스 한국에서 5월 21일, 상공정의 이탈리아 다니엘리, 후공정의 프랑스 파이브스에 이어 아병공정까지 핵심 라인을 모두 유럽 업체들로 채우게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료를 통해 자동차용 최고급 강판을 구현할 수 있는 초정밀 제어 기술은 유럽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9,200원으로 1년 전보다 62.7% 증가했습니다만은 PBR은 0.27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기아가 17.27%, 정몽고씨가 11.8%, 현대자동차가 6.87%, 국민연금공단이 7.77%, 외국인이 17.09%를 가지고 있는데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율은 최대 주주의 비율을 크게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기업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이익 배당을 원할 뿐이다. 투자만 할 뿐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로 저는 해석합니다. 최대 주주보다 그 지분율이 외국계가 더 많다든지 뭐 이렇게 될 경우 거의 50% 육박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경영에 간섭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4조 4,743억 원으로 4.3%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조 2,807억 원으로 3% 증가했습니다. 그 차이가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루프트율은 0.6%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가 6.2% 증가했습니다. 이 스루프트 증가율보다도 더 운영경비가 더
높으면은 적자가 나오게 되겠죠. 생산성 0.98, 스루풋 영업이익 마이너스 559억 원, 560억 원의 영업 적자인데 34.8% 영업 적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165억 원이 적게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그나마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연간 매출 회전율은 6.4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0.7회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회계 손익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영업손실이 7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영업손실이 29.1%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법인세 차감 전 영업손실이 순손실이 487억인데 법인세 환급 처리를 해서 252억, 당기 순손실은 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제품, 부산물, 상품, 반제품, 제공품. 일단은 저는 그 부산물도 판매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부산물에도 그 가치평가, 가공비 배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품은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조 6,844억 원인데 연초보다 354억 원을 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스루풋 영업손실이 적게 난 거죠. 매출이 4% 증가했는데 1%를 줄였습니다. 스루풋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겁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 변동이 플러스 357억이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사용에 2조 2,614억 원, 합쳐서 MC 매출원가 재료비 2조 2,972억 원, 3.1%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6.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조 2,49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667억 원을 뺀 1조 9,82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생산 재료비율이 53.3%로 0.7%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인데요. 이 차이가 3억 7,600만 원인데 추적을 해보니까 상품 및 부산물은 현대제철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비성분의 상품의 매입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 표기되면 바람직한데 원재료의 사용액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일한 PQ 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차익이 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2025년 1분기는 일치하는데 올해 1분기는 1억 7,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했다가 또 환입을 잡고 이러는 거를 철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계상으로 이익을 한다 그래도 다시 환입을 잡을 바에야 뭐하러 평가 손실을 하는 작업을 하냐. 뭐 시가 반영을 해가지고 재고를 시가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데 그냥 역사적 원가로 해야 그 손익이 더 확실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억 7,500만 원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뭐 어디 현금을 어디 해먹은 게 아니고 매각 예정 자산에 있는 그 재고 금액 아닌가. 이렇게 좀 봐집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영업손실과의 차이액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267억 원으로 3.8%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분기에는 노출을 안 시키는데 캐필로트인가 거기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자코리아 통계로는 11,691명, 전년도에는 2024년 말 거를 가져왔습니다. 11,803명, 평균 임금이 연간 1억 1,180만 원 예상되는데 2.9% 하락 예상입니다. 적자가 나니까 못 올려주고 잔업 같은 거 뭐 안 시키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직원도 112명이나 잘랐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올라갔어요. 그 대신 그러나 노동 분배율은 9% 떨어졌습니다. 이 장치 산업인 경우에는 그 같이 비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 장치 산업에 있습니다. 가장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전력비 및 연료비겠죠. 6,337억 원. 전기로 오니까 엄청 전기를 쓸 것 같습니다. 2.2%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요. 슬로픈율도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0.14인데 1이 제조업이 1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기 거니까 곱하기 4 하면은 한 0.5 정도 할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분기의 수금 속도가 2회전입니다. 한 달 반 만에 수금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런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조금 낮습니다. 1.6회전. 듀퐁 ROI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0.3%, 0.1% 내려갔습니다. 투명하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원재료 가격 가중 평균으로 11.1%가 상승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0.1%밖에 가중 평균으로 인상을 못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철강 계통이 모두 중국산 덤핑으로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들이 나고요. 그래서 이 입증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투명회계를 어떻게 또 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수량에 의한 그러니까 물량으로 그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 흐름 재무 지표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4,971억 원을 벌었습니다. 영업손실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현금으로는 벌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4,204억 원, 최종 4,74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썼을까요? 우선은 9,109억 원을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2.4%, 33%가 넘어서면은 레드존에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옐로우존에 있습니다. 주주 자유현금으로 657억 원 이익배당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자본변동표에서. 그래서 회사의 자유현금 프리캐시 프로는 8,452억 원이 나갔습니다. 가장 많이 나간 데가 비유동 자산에 4,80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변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잉여금률은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동안에 번 이익잉여금이 많아가지고 적자가 나더라도 이익잉여금률은 조금 내려간 정도로 나타났군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계속 아직은 한참 많이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데 손익분기점 예측을 중심으로 합니다.
일단 운영경비를 1 더하기 300%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4배 정도 또 올라갈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제로로 했을 때 이걸 스르픈율, 판매 가격 이런 거 변동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은 18조 3,540억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착상을 한 게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이 연간에 이게 다 이루어지냐. 그래서 요거를 나눠보면은 분기 손익분기점 시기가 12.3개월이 걸립니다. 1월 달부터 시작했다면 3월 달 말까지 4조 4천억 했으니까 18조 하려면은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이 실현 가능성이 없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운영경비를 줄여보는 거로 해보죠. 운영경비를 1 더하기 290%만 합니다. 2분기에도 한 3분기에 10% 줄이는 거니까 한 3.3%씩만 조금씩 줄여봐라. 노력 좀 해라. 그렇게 해보면은 17조 8,950억 원의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요거를 나눠보고서 산식은 요걸 나눠가지고 다시 곱하기 3을 합니다. 왜냐? 분기가 3개월이니까 요거를 책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17조 8,950을 달성하면 되는데 단지 지금 운영 경비를 3.3% 분기에 3.3% 줄여야 된다. 원재료 가격 그대로 판매 가격 그대로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손익분기점은 알겠는데 재고 회전율을 6.6회전 해라. 그러면은 매출이 18조 5,188억 원이 될 거다. 그러면 이익이 1,558억 원이 이익이 난다. 아니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회전율만 올려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것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액이 이 17조 890억 불변이라도 재고 회전율 상승하면 복합효과로 생산 조절을 하면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가 10% 줄일 때하고 증가할 때하고 매출원가를 각각 계산해 봐야 되고 영업이익 제로로 했을 때 지금 재고 감소할 때는 18조 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하면 17조 5천억을 해도 된다. 원가회계는 이런 망령이 있는 거죠. 재고 증가시키려면 또 생산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철근 10돈 가격이라고 해보죠. 견적서를 누구한테 아니면은 이게 이 강판 자동차 강판에서 현대차한테 납품 단가를 한다면은 10돈당 그러면은 부풀릴 겁니다. 재료비 910만 원, 가공비 775만 원, 그리고 판매관리비 105만 원. 그래서 1,790만 원에 이게 우리 손익분기점이니까 손익분기점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뭔 얘기냐? 조금만 깎자. 조금만 더도 말고 10,000원 깎았네요. 10,000원. 10,000원 깎았. 그러니까 스루풋 금액으로 그냥 합시다. 그래서 똑같이 3.5% 판매 노력을 더해서 1,851만 8천 원에 판매를 한다면은 판매된 만큼 더 추가 판매를 했으니까 재고가 줄겠죠. 그래도 이거 적자를 면하지 못합니다. 원가 회계는. 그래서 이 비교표를 만든 건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여전히 재고가 증가한다면은 감소, 그러니까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를 판매해서 더 추가 판매를 하더라도 적자를 면면하는 게 원가회계
산식이다 이거죠. 이게 잘못된 세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경영하는 게. 그런데 그래서 매출액이 아까 손익분기점 그 1017조 8,900억 했을 때 그러면은 생산을 10% 줄여봐라. 제가 제안하는 건 겁니다. 그러면은 1조 4,811억 원의 영업이익이 난다. 생산을 증가를 추가로 해버리면은 1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난다. 이렇게 총 제조 비용 다 그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재고가 증가하고 요거는 감소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생산 감소를 요건 가정한 거 똑같습니다. 저기 총 제조 비용 거는. 근데 요거 감소해서 요거는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거죠. 생산 재료비가 줄어드니까 가공비도 조금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재고는 이제 줄인 상태를 해놓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믿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덤핑하지 마라. 덤핑한 만큼 바로 적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템플릿 자료인데요. 제닛 옐런의 과잉 생산하지 말고 덤핑하지 말라는 메시지. 이건 그냥 설명을 다 템플릿 자료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 저의 절작입니다.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스루풋 웨이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